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응급실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요로결석으로 인하여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요로감염이 같이 동반되게 되면 때로는 신우신염과 같은 전신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심해져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질환의 가능성 때문인데. 안녕하십니까, 좋은 삼성병원 비뇨기과 최종석입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 그리고 요로결석, 요로감염, 요로계 정량 등 다양한 비뇨기계 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배뇨 불편감과 함께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으로는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요로결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통틀어 그 요로에 소변 내 특정 물질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결정을 생성하고, 이 결정이 요로내를 자극하거나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은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통증으로 나타나고, 이와 함께 혈뇨나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의 발생 원인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겠으며, 그 외에도 아주 더운 여름이라든지 서구식 식이습관, 다양한 생활습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응급실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요로결석으로 인하여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요로감염이 같이 동반되게 되면 때로는 신우신염과 같은 전신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심해져서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로결석의 진단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의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발열이나 혈뇨가 동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체 진찰을 통해서 복부를 눌러보기도 하고 옆구리를 두드려서 통증의 양상을 확인하고요. 동시에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를 현미경으로 봐서 적혈구 세포나 백혈구 세포 같은 게 있는지, 혹은 결석 성분이 직접 보이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검사를 시행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초음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방사선 노출이 없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통증을 유발하는 요관 결석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제한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부 CT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T는 결석 확인에 가장 적절한 검사로서 결석의 크기, 그리고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고, 그리고 요로의 해부학적 구조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복부 CT를 찍을 때 혈관으로 조영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결석 확인만을 위해서는 혈관으로 조영제를 넣을 필요도 없어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치료법은 결석의 크기, 위치, 양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4mm 이하로 아주 작은 결석이라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배출을 촉진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저절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4mm보다 크거나 1cm 이하의 결석의 경우에는 저절로 빠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체외 충격파 세도술을 통해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파를 생성하여 피부를 통해 결석으로 전달하여 결석이 조각나게 하고 작아진 결석이 자연 배출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마취도 필요 없고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실패한다면 2차, 3차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1cm 이상으로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도술도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내시경 수술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요도를 통해 가느다란 요관 내시경을 넣어서 요로를 역행해서 올라가 결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를 주광내서 직접 꺼내는 방법입니다. 피부 절개가 없고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어서 환자들이 많이 선호하시며 결석을 제거하는데 확실하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석의 크기가 아주 커서 신장 녹각석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3cm, 4cm가 넘어가는 큰 결석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관 내시경 수술로도 한 번에 끝내기 어렵고 3번, 4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옆구리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넣어서 바로 결석을 제거하는 견피적 신절석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은 좀 있지만은 커다란 결석을 한 번에 제거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결석 상태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중년 남성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이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생식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요도를 누르게 되니까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을 누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게다가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 야간뇨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질환의 발생 원인은 주로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전립선 증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서구식 식습관, 생활 습관 등도 비대증의 정도와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진단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문진과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의 심한 정도라든지 양상을 확인하고 의사가 직접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변 검사인데 이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요로 감염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속도 검사, 잔뇨랑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환자분의 소변이 가늘어진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경우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효과가 없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또는 너무 증상이 심해서 방광에 돌이 생기거나 유관적 혈뇨가 보이는 경우 혹은 음주를 하거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등의 요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므로 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각 전립선 수술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많이 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홀랩 수술,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최소 침습 수술로 나누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랩 수술입니다. 이 방법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 후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손종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 효과적인 절개와 수술 중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복 없이 비대해진 전립선 부분만 통째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높고 재치료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리프트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 중 저희 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방법으로 전립선을 절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하여 비대해진 조직을 양옆으로 묶어 고정시킴으로써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절개가 없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짧고 환자분 회복이 빠르며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성관계 시 사전 기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환자분에게 유리함이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전립선에만 적용 가능하며 전립선 요도 구조에 따른 제한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홀랩 수술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재치료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줌입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최소 침습 수술 중 하나로 고온의 수증기를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에 침투시켜 전립선을 괴사시키고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로리프트와 같이 짧은 시술 시간, 빠른 회복, 사전 기능의 보존, 그리고 마취 없이도 가능한 장점은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치료율은 유로리프트보다 낮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쭉 드렸지만 사실 어떤 수술이 절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환자분이 현재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가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뚫리는 확실한 변효 개선과 낮은 재발률이 1순위라면 홀랩 수술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전 기능을 보존하고 싶은 환자나 빠르게 회복돼서 삶의 질과 안전이 1순위라면 유로리프트나 리줌이 환자분께는 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함께 본인의 전립선 상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신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질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고환염입니다. 이는 부고환의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심한 경우 고환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주로 세균성 원인이 흔하며 이런 경우 항생제 치료와 안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바이러스성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두 번째 고환 염전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건 고환으로 이어진 정사기고여서 동맥혈이 막혀서 고환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응급수술이 필요하며 만약 늦은 대처 시에는 고환 조직이 개사되어 고환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특히 사춘기 나이에 흔하며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고환이 붓고 아프면 지체 없이 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질환의 가능성 때문인데, 첫 번째는 가장 경계해야 할 고환 종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환암의 경우 통증 없이 어느 순간부터 고환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것을 주로 발견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다가 고환에 있는 종양이 진행되게 되면 주변 장기를 침습하거나 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음낭 수종입니다. 이는 비교적 위험도는 덜하지만 성인 남성에서 음낭이 커지는 흔한 질환 중 하나로 고환 주변으로 물이 차서 음낭 자체가 비대해지는 질환입니다. 이 둘은 육안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서 병원에 직접 오시고 신체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단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음낭 수종의 경우 음낭 피부 절개를 통해 접근하여 주머니와 액체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재발 예방에 좋은 수술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고환에 있는 물만 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주사기를 넣어 물만 빼게 된다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고환 종양의 경우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음낭이 아닌 복부 피부 절개를 통해 접근하여 고환 전체를 한꺼번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환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진다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로결석이나 부고환염 같이 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질환들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먼저 비뇨기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소변을 볼 때 불편한 배뇨장애 같은 경우입니다. 통증보다는 불편감이 중대 증상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절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변 볼 때 불편감이 있으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전립선 비대 같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질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뇨기과 문턱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태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